기본소득의 시대. 새로운 기술의 진보와 인간의 자리. 오늘 당신은 어떤 뉴스를 보셨나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되고 단 몇 분 만에 인간보다 완벽한 코딩을 해냈다는 이야기들. 사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무거운 질문이 목 끝까지 차오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나?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인간은 아주 오랫동안 노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그 대가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삶의 가장 성스러운 규칙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규칙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가 서 있던 노동의 해변을 삼키고 있습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데 인간의 존엄을 지켜줄 사회적 안전망은 여전히 과거의 시간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인공지능에 밀려 보통 인간의 쓸모없음을 강요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간 삶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공짜 돈을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의 풍요를 모두가 나누고 돈 때문에 인간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간 존엄의 사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려 합니다. 자, 이제 기술의 진보가 재앙이 아닌 인간의 해방이 되는 그 길을 같이 걸어볼까요? 1장, 모두를 위한 권리.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지를 말이죠.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벌어오나요? 당신은 우리 사회에 어떤 쓸모가 있나요? 참 서글픈 질문입니다. 마치 인간의 가치가 통장의 잔고나 엑셀 시트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만 같으니까요. 하지만 단언하건대 인간의 존엄은 어떤 조건이나 기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했어도, 혹은 아파서 누워있거나 꿈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어도 당신은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인권의 출발점입니다. 기본소득은 바로 이 존엄이라는 추상적인 단어에 구체적인 살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동정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삶의 주도권을 돌려주려는 시도이죠. 무엇이 기본소득인가요? 우리는 기본소득의 5가지 조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조건 없이 자족이나 가구가 아닌 당신이라는 개인에게 직접, 일시적이 아닌 평생 동안 정기적으로, 그리고 현물이 아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으로 주는 것. 누군가는 묻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왜 돈을 줘야 하나요? 사실 이 질문에는 큰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의 상당 부분은 선조들이 남긴 지식, 깨끗한 환경, 그리고 데이터와 같은 우리 모두의 공동 자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누군가에게서 뺏어주는 시혜가 아닙니다. 주인이 자기 몫의 배당금을 받는 것처럼 공동의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권리인 셈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거창한 경제 이론 이전의 서로를 향한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굽실거리지 않아도 되는 삶, 경제적 생존의 공포 없이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는 삶. 기본소득은 바로 그 삶을 가능케 하는 가장 경제적인 밑바탕이 되어줄 것입니다. 2장, 양극화와 노동의 종말. 숫자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열띤 웅변보다 정직하게 우리 삶의 민낯을 드러내곤 하죠. 대한민국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TV 속 뉴스에서는 연일 화려한 지표를 쏟아내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성장의 열매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내 지갑은 늘 찬바람만 부는지 의문이 들 뿐이죠.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는 꽤나 아픕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보여주는 처분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약 5.7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한 사람이 가난한 5사람의 몫을 훌쩍 넘는 소득을 가져가고 있다는 뜻이죠. 상대적 빈곤율 역시 우리를 한숨 짓게 합니다. 전체 가구 중 상당수가 중위 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그 부가 모세혈관처럼 가게 구석구석으로 흐르지 못하고 특정 지점에서 꽉 막혀버린 셈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고용정보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약 12%, 즉 340만 개 정도가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용군에 속합니다. 이제는 단순 반복 노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도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일수록 AI의 기술적 영향력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나타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조차 기계의 데이터 처리 속도 앞에서 노동의 가치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불안정한 노동 계급은 이제 특정 계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을 넘나드는 통계는 언제든 우리 모두가 불안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숫자가 말하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낙수 효과는 통계적으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기업의 몫이 되고 노동은 기계의 몫이 되어버린 시대. 차가운 통계가 가리키는 절벽 끝에서 우리는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안전망을 설계해야만 합니다. 3장 경제적 인권. 앞장에서 우리는 차가운 통계들을 마주했습니다. 늘어나는 격차, 사라지는 일자리, 그리고 그 틈에서 점점 더 좁아지는 우리의 입지 같은 것들 말이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당장 내일의 염려 때문에 입을 꾹 다물어야만 하는 그 비참한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단어는 자유입니다. 단순히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자유가 아니라 생존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근원적인 자유 말이죠. 철학자들은 이를 거부할 권리 exit right라고 부릅니다. 부당한 노동 조건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힘, 나의 존엄을 훼손하는 환경에서 언제든 걸어 나올 수 있는 당당함은 결국 주머니 속의 작은 안정에서 시작됩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 거라는 걱정 말이죠. 하지만 제 경험상 그리고 많은 심리학적 통찰에 따르면 인간은 생존이 보장될 때 비로소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불안에 떨며 억지로 하는 일과 최소한의 안전망 위에서 스스로 선택한 일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존엄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몫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다시 써야 할 새로운 경제적 인권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당당한 권리가 실제로 세상 어디에서 어떻게 시연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4장. 이제 우리 시선을 조금 멀리 북쪽의 숲과 호수의 나라 핀란드로 돌려볼까 합니다. 사실 2017년 1월 전 세계의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의 눈은 일제히 이 작은 나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기본소득이라는 거대한 실험을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험 설계는 꽤나 과감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2,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매달 560유로, 약 70만 원을 2년 동안 지급했습니다. 취업을 하든 말든 다른 소득이 생기든 말든 상관없이 말이죠. 처음 실험의 목적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차가웠습니다.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할까? 즉, 고용증대라는 효율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2년 뒤 발표된 결과는 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고용 측면에서의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거든요. 비판론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실패한 실험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변화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삶의 질에 관한 통계입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은 받지 않은 그룹보다 현저히 낮은 스트레스를 보였고 정신적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회적 신뢰의 상승이었습니다. 국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느낌,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준다는 그 든든함이 이웃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 것입니다. 잠깐, 이건 단순히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효율성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진짜 힘이니까요. 미국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앤드루 양이 자유배당을 외친 이후 수십 개의 도시에서 시장들이 주도하여 소규모 기본소득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거물들조차 인공지능 시대를 버틴 유일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꼽고 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흥미로운 일이죠. 기본소득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화두가 되었으며 그 열쇠는 위정자의 결단이나 시민들의 깨어있는 연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최근 일론 머스크가 한 말처럼 AI 시스템이 돈을 벌면서 이젠 인간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장,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우리는 무언가를 평가할 때 참 성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때? 성공이야? 실패야? 핀란드의 실험이 끝나자마자 쏟아진 뉴스 헤드라인도 그랬죠. 고용효과 미미, 사실상 실패로 끝난 실험.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을 성공의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 이 문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핀란드 실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기존의 복지 시스템이 놓치고 있던 인간 존재를 발견한 것입니다. 취업이라는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실험에 참여한 이들의 자존감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불안에 떨던 사람이 내일을 꿈꾸기 시작한 것, 이것을 실패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독일의 사례는 또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하거나 이웃을 돕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언가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 그 본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이 실험들은 충분히 값집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여야 한다는 거죠.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전제될 때 비로소 제도는 생명력을 얻습니다. 유럽의 실험실에서 나온 이 뜨거운 교훈들을 이제 차분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와 그 속에서 건져 올린 희망의 조각들은 이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벽한 제도란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을 믿는 마음에서 시작된 정책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토양 위에서 어떤 꽃을 피울 수 있을지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6장, 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 진단.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 대한민국으로 돌려볼까 합니다. 유럽의 푸른 숲과 여유로운 광장과는 조금 다른 치열하고도 뜨거운 우리의 현실 말이죠. 사실 한국은 참 역설적인 나라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을 단기간에 일궈냈지만 그 성장의 그늘 아래 각자 도생이라는 차가운 단어를 우리의 생존 법칙으로 새겨 넣었으니까요. 통계를 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지의 그물망은 촘촘하지 못하고 한 번의 실패가 곧 삶의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불안한 사회적 토양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척박한 토양에서 오히려 더 큰 희망의 가능성을 봅니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AI, 인프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팬데믹 시기 단 며칠 만에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이로운 행정력을 말이죠. 전 국민의 소득과 금융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클릭 몇 번으로 현금을 전달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잠깐,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이 수십 년간 쌓아온 복지의 장벽을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도구를 통해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경험한 셈이죠. 물론 넘어야 할 높은 벽도 있습니다.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남을 도와야 하느냐는 오랜 불신과 각박한 정서적 허들입니다. 성실한 노동만이 유일한 선이라는 믿음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노동이 사라지는 인공지능 시대. 과연 과거의 성실함만으로 우리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국형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논의를 넘어 불신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에 신뢰라는 새로운 혈액을 수혈하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7장. 실현 가능한 구체적 로드맵. 이제 가장 예민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 엄청난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라는 질문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세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열심히 일해번 돈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느낌은 누구에게나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기본소득의 재원은 단순히 모든 시민의 주머니를 똑같이 터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이들이 더 큰 책임을 지는 나눔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핵심 재원은 누진적 소득세와 법인세의 개편입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기업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고도화된 자본의 흐름 속에서 많은 부를 쌓은 이들에게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죠. 사실 이건 그들의 부를 뺏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가꾼 기술 문명과 사회 인프라 위에서 그들이 거둔 과실의 일부를 다시 공동체의 토양으로 되돌려 보내는 작업입니다. 법인세율의 구간을 조정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누진율을 현실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꽤 든든한 기초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치 소비재에 대한 소비세 인상입니다. 생필품이 아닌 부의 과실을 위한 고가의 명품이나 환경에 큰 부담을 주는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건강을 해치는 설탕 등에 대한 소비 억제세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건 단순히 사치를 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 수천만 원짜리 가방 등을 사는 극단적인 소비의 불균형을 사회가 조절하자는 것이죠. 이런 사치세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본소득 제도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모두에게 당장 똑같이 나눠주면 좋겠지만 재정적 한계와 사회적 합의를 고려할 때 가장 도움이 절실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채워가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소득 하위 계층에 먼저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일상을 유지하는 데 쓰는 돈은 결국 돌고 돌아 소상공인과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테니까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것은 재정 적자가 아니라 사회가 양극화되고 신뢰가 바닥나는 공동체 적자입니다. 소득세와 사치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하위 계층부터 차근차근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이 로드맵은 우리 사회를 다시 숨쉬게 할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8장. 공동체의 미래. 매달 일정한 기본소득이 무조건 생긴다고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식탁 위의 대화가 달라질 거예요. 매달 돌아오는 공과금과 월세 걱정에 스트레스 받던 밤들이 서서히 줄어들었죠. 돈 때문에 가족의 사랑을 증명해야 했던 비참함 대신 아이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마음의 평수가 조금은 넓어질 테니까요. 지역 공동체는 또 어떤가요?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은퇴한 어르신들이 동네의 낡은 벽을 벽화로 채우는 모습. 이건 그저 꿈 같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깐, 이건 단순히 노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돌봄, 예술, 봉사와 같은 가치 있는 활동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쉬게 되는 과정이죠. 실패가 더 이상 낭떠러지가 아닌 사회도
그려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든든한 그물망이 있기에 많은 이들이 가슴 속에만 품어왔던 작은 빵집이나 창의적인 IT 스타트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전들이 모여 우리 경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결국 기본소득이 바꾸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온도입니다. 각자 도생의 차가운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응원하는 따뜻한 연대의 공동체. 우리는 이제 그 가슴 벅찬 미래를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경제. 기본소득은 노동하는 인간 호모 페이벌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존재하는 인간을 위한 경제적 해방 선언입니다.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공유 자원의 정당한 몫을 나누고 그 토대 위에서 각자의 존엄을 꽃피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인간 중심의 경제입니다. 완벽한 유토피아가 당장 열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생존의 공포 때문에 인간 존엄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등지는 일은 우리 후대 세대에서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기술의 풍요와 AI의 발달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의 축복이 되는 세상.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당당히 걷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